자, AI 투자 열풍 속에서 시장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넘어서 이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가 얼마나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화두인데요. 인텔의 깜짝 실적과 중국의 메모리 업체 추격까지 글로벌 반도체 지형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신수구 미국 주식사관학교 대표님과 함께 AI 산업의 다음 성장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장 마감 후에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좀 데이터 센터와 AI 사업의 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실적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인텔이 지금 미국 정부가 지분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부가 지분을 들고 있는데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게 세상이 위험해지는 시그널로 봅니다. 이게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국가 기관 산업에 준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분을 실제로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대만 정부의 출자로 시작해서 네. 지금도 6%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 경쟁 구도상 보이는 시사점은 갈수록 반도체는 이제 진짜 나라 간의 국가 간 경쟁으로 약간 바뀌어가는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CXMT 그 실적도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향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존에 데이터 센터 하면은 GPU가 가장 중요했는데 특히 이번 데이터 센터는 뭐 다른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였기 때문에 GPU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갈수록 그냥 모든 기자재들에 대해서 다 그냥 시세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약간 이번에 CPU까지 잘 나왔으니까 네. 다음에 좀 볼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뭐 냉각하는 것들, 냉각이 실제로 이슈가 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때 굉장히 큰 대관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유치에 대해서 보통은 호의적인 편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재미있게도 일반적으로 좌파 쪽 분들은 반대를 원래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최근에는 오른쪽 분들도 반대하는 시위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만큼 좀 대관의 이제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비용 증가의 메인 원인은 물 그리고 온도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에 관련된 네. 이제 주식들도 제가 볼 때는 수혜를 약간 장기적으로 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한국에서 뭐 당장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공장 이제 이전할 경우에 용수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관련 주식들을 좀 살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인텔이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더니 시외거래에서 주가가 초반에는 10%대까지도 급등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2%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적에서 특히 좀 파운드리 사업 뭐 예상보다 좀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고 설비 투자 계획도 늘렸잖아요. 뭐 글로벌 반도체 경쟁 구도에는 조금 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는 각 나라에서, 그러니까 메이저한 나라들에서는 자기가 직접 파운드리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국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네네. 당연히 미국도 원래는 파운드리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좀 깔끔하지 못한, 그래서 뭐 환경오염 이슈도 있고, 물도 많이 소모하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선진국에서 파운드리 원래 안 하고 팹리스를 가는 게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네. 그런 게 원래 맞는 약간 일반적인 플레이였는데 최근에 이제 아예 반도체가 전략 물자가 되면서 아예 자체적으로 수급 가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TSMC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TSMC가 이제 N세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고로 차세대 이제 반도체가 나오면은 미국 공장에는 N-1세대까지만 이제 공장을 놓습니다. 그거 이유도 이제 절대로 대만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네. 그런 장치인데 그래서 원래도 약간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국가 전략 물자의 영향 약간 입지에 있었는데 이제 더욱더 그게 강화된 입지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저희가 지금 리서치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일본은 어떤 식으로 갈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원래 일본도 반도체가 많았었는데 삼성전자로 이제 헤게모니가 넘어왔지만 이제 지금 일본이 제조업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엔저도 이제 웃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 기업들의 이제 다음 약진이 좀 기대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AI 투자의 끝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좀 중요한 화두인데요. 최근 시장에서 이 AI 투자에 들어간 막대한 자금이 결국은 피지컬 AI 쪽에서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제는 로봇이 AI 산업의 다음 무대로서 거론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손정희 님의 소프트뱅크 대표님 네. 의 투자 방식을 조금 여기서 한번 되짚을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IT 없는 곳에 들어가서 IT를 하자예요.
왜 그러냐? IT라는 게 전체 GDP로 보면은 굉장히 작은 항목이에요, 사실은. 최근에 모든 사람이 다 AI니까 좀 바뀌긴 했지만 네. 원래는 IT는 기본적으로 라인 오브 비즈니스에 없는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직접 벌어다 준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네. 돈을 버는 거에 보조를 해주는 애들인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IT라는 거에 그런 이 IT 비즈니스에 이제 실제 돈 버는 거는 얼마나 그냥 다른 비즈니스에 더 깊게 침투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AI 같은 경우는 지금 받아들여지는 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사무 자동화 정도로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를 물어보면 깔끔하게 답변을 준다. 네. 뭐 실제로는 사실 그것만 효용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 뭔가 정말 기존 기업들에서 쓰고 있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느냐, 혹은 매출을 늘릴 수 있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로봇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저는 이 기대감이 사실 하나의 징검다리를 약간 미싱링크가 있기 때문에 네. 바로 넘어가기는 조금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 될 것이냐면은 되긴 무조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사이클 안에 될 것이냐, 그거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사실 기존에 닷컴 버블이랑 비슷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자면은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도 광섬유를 굉장히 많이 깔아가지고 이제 사실 그 광섬유 회사들이 너무 많이 까니까 다 망했단 말이에요. 망하고 나서 이제 저가에 이제 그런 광섬유들이 다 덤핑이 돼가지고 인터넷 가격이 낮아지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인터넷 산업이 더 부흥을 했거든요. 약간 그런 식의 약간 형식으로 한번 버블이 꺼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등등이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여러 가지로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산업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는 결과로는 로봇은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아틀라스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는 그거 실제로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노조에서 한번 성명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했다는 거는 적어도 노동자들은 실제로 좀 위협을 느꼈다는 거거든요. 물론 실질적인 위협이 막 그렇게까지 당장 엄청 직접적이진 않지만 가능성 자체는 이제 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이제 머스크가 뭐 약간 워낙 잘한 걸 좋아하니까 자기가 로봇 뭘 하면은 무조건 일단 트위터에 올려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데 네. 최근에 좀 그런 걸 안 하거든요. 아, 아무래도 약간 그쪽도 그 기술적으로 뭔가 브릭스를 좀 더 뚫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결국은 종착점이 되긴 하겠지만 그 좀 전에 좀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다라는 네네네, 얘기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가 AI 캐펙스로 돈을 엄청나게 쓰는데 챗봇 수준으로는 돈을 못 벌고 뭐 결국은 물리적인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이 나와야만 돈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반대긴 한데, 그러세요? 근데 이제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설명을 좀 해보자면은, 네네. 이게 사무 자동화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실제로 AI 네이티브하게 뭔가 회사를 바꾼다는 거는 사무 자동화랑 좀 다른 결의 무언가가 있기는 하거든요. 설명이 좀 애매하고 어렵지만. 네. 근데 그렇게 만약 바꿨을 경우에는 실제로 회사 자체가 다크 팩토리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전체에 이제 사무직원이 한 명도 필요가 없다거나, 네. 아니면 심지어 뭐 사무직원이 있기는 있는데 오히려 더 늘긴 느는데, 근데 그런 만큼 더더욱 뭔가 효용이 약간 생산성이 더 는다거나.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생각하시는 거랑 좀 다른 결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데, 부품을 내가 제조를 하는데 제조를 할 때 불량 원인을 찾는 그런 어떤 AI를 만들었는데, 기존에는 원래는 사람이 암묵지를 가지고 불량 원인을 뭐 2개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AI가 그걸 굉장히 잘 찾아줘가지고 갑자기 100개를 찾으면은 일은 되게 늘어나거든요. 그럼 사람은 웃기게도 더 고용을 해야 돼요. AI가 AI 적용이 성공적으로 됐으니까 사람은 더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더 도입한 사람들이 결국 뭘 해주는 건지냐, 불량률을 줄여가지고 결국 전체 생산성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관리직의 인건비는 전체 비용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서 오히려 그쪽 인원은 더 뽑고, 대신에 그만큼 뭐 불량률이 줄어든다든지 공장 업타임이 늘어난다든지, 네. 뭐 재고 예측을 잘해가지고 재고로 쌓이는 이제 리스크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발전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약간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그렇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실 로봇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도 전 유연하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고 복잡한 얘기인데 쉽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결국 궁금한 게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변화하냐라는 부분인데, 뭐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한국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네. 저는 결국 지금의 한국장은 삼성과 하이닉스를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의 장인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왜 그러냐면은 그 이외의 회사들을 보면은 너무 놀라울 정도로 PER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막 게임주나 엔터주인데 막 PER이 네. 1, 2 막 이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PBR도 1이 안 되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 섹터를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시세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는 되게 명확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반도체만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주도주는 반도체가 맞는데 제 네. 생각에는 앞으로 실적이 안 나오지 않아요. 적어도 올해까지는 잘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 말인즉슨 일단은 반도체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맞다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여러 주도주들이 더 사이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대장주님들께서 조금 덜 주목을 받을 때. 네. 그래서 뭐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막 우주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주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막 아주 허무맹랑하냐 하면은 걔네는 사실 데이터 센터로서는 허무맹랑할 수 있지만 전략 병기로서는 허무맹랑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실 그런 것도 시세를 줄 것 같고 냉각 같은 것도 한 번씩 더 시세를 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일단 한국장에서는 일단은 삼성 하이닉스를 깔아놓고 가야 된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제 나란히 실적을 발표한 구글과 테슬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지컬 AI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좀 앞서서도 했는데 구글의 AI 모델과 소프트웨어 역량 그리고 테슬라의 주행 데이터와 제조 역량이 뭐 각각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상용화 단계에서는 어떤 경쟁력이 좀 승부를 가를 핵심이 될까요? 사실 이게 모든 투자자들이 맞추고 싶어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어디냐. 뭐 AI도 지금 보면은 대략 4개, 3개, 4개 정도의 그냥 플레이어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엔트로픽, 클로드 엔트로픽, 오픈 AI, 그 다음에 뭐 구글. 사실 이 3개 외에는 뭔가 1티어 플레이어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3개 중에 하나의 플레이어가 누군가는 가장 잘 갈 텐데 누가 잘 갈 것이냐. 이걸 맞추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네. 냉정하게 말하면은 거의 운에 가깝다고 보긴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기술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현실이 조금 다른 부분이 보통 소위 말하는 기술적 해자라는 게 엄청 깊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기술적 해자는 별로 깊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예시가 그 위고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게 원래 만들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한 회사에서 만드니까 갑자기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약간 진짜 첨단 기술이라는 게 의외로 만드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진짜 큰 회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투자로 다시 뒤집어 말하면은 이제 핵심 플레이어들은 나눠서 사야 된다. 약간 핵심 플레이어 하나만 이게 갈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구글이 올해 초만 해도 저는 구글이 진짜 AI 이번 패권을 약간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작년 11월에 나온 제미나이 버전이 영상 이해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타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기술력이 좋으면 얘가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진짜 모든 AI를 다 그냥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은 또 클로드랑 GPT가 각각의 분야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또 제미나이 새로운 버전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 근데 이걸 예측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해서 아. 대신에 이제 투자해서 저는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가 있는데 이게 결국 그래서 비중 조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가는 회사를 더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모멘텀을 많이 반영을 한 비중 조절을 하면서 핵심 플레이어들은 나눠서 사는 게 그냥 맞는 트레이딩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국내 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 메모리 시장 상황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이제 범용 디램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추가 증설 가능성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메모리 공급과 가격 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디램이라는 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빈 이유가 그냥 HBM으로 생산 물량을 다 이제 돌리니까 디램이 빈 거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오는 것 자체는 되게 뭐 전체 가격에는 원래는 하방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지금은 하방 압력이 없습니다. 그냥 수요 자체가 너무 폭증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지금 CXMT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딥시크 같은 걸 겹쳐 보시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나왔겠다. 이제 그리고 약간 기존에 이제 없었던 플레이어가 갑자기 나왔는데 굉장히 갑자기 실적이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딥시크도 그렇고 CXMT도 그렇고 너무 그렇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에 당장 줄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는 딥시크가 조금 더 이제 더 오히려 유의미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이저한 LLM 플레이어들이 하는 거랑 방향을 반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네. 오픈 소스로 모든 거를 풀자. 자기들은 API 비용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뭐 엔트로픽이랑 오픈 AI 상장이 연내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그거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히려 딥시크는 좀 더 볼만한 것 같고 CXMT 같은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어떤 한 번의 붐을 타면은 굉장히 이제 수익이 늘고 이익도 늘고 그러면서 기업 사이즈도 커질 수가 있기는 한데 지금의 사이즈는 어쨌거나 HAM이라는 게 그 모든 공급단의 이제 리소스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빈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말인즉슨 결국 경쟁자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돼야 되는데 그쪽은 더 고부가치 아이들을 더 많이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 HBM을 약간 중국에서 만드는 거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전체 시장에서 이제 주는 영향 자체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것 때문에 뭐 위로든 아래로든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오히려 그거는 좋은 트레이딩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 전반을 움직이는 거시 변수 좀 짧게 여쭤볼 텐데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뭐 관세, 유가,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까지 변수가 좀 겹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뭐 투자 전략까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엔저랑 엔화랑 원화 약세는 어느 정도 지속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랑 일본은 이제 산업 포트폴리오상 비슷한 부분을 이제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본 주식들도 좀 볼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뭐 일본 상사주 같은 경우에 한국에도 상장되어 있는 ETF들이 있는데 볼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더해서 이제 결국은 어쨌거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모멘텀을 잘 보고 너무 위로든 아래로든 솟으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AI 산업의 다음 성장축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피지컬 AI, 중국 메모리 업체 부상과 하반기 국내 증시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신승우 미국 주식사관학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